안녕하세요. 서울에서 43년간 내과 의사로 일해온 박정용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목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5세 이상이라면 매일 목욕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43년간 내과 의사로 수많은 중장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평생 습관처럼 하던 목욕 때문에 건강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겨울철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고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님이나 본인이 매일 목욕을 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목욕의 진실,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목욕법을 6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뜨거운 목욕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2세 이모 할머니는 매일 저녁 42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20분씩 몸을 담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같이 살던 따님이 이상함을 느끼고 들어가 보았고 바로 119를 불러 응급실로 옮겼지만 심장에 큰 무리가 온 상태였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혈관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고 이것이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안전한 목욕을 위해선 물 온도를 3840도로 낮추고 10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목욕 전후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탈수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현기증이 쉽게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근처에 있도록 하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조언을 듣고 목욕 습관을 바꾸신 후 평소에 느끼던 목욕 후의 두통과 어지러움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압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진실은 매일 목욕이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박모 씨는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도 빠짐없이 비누로 전신을 씻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피부가 심하게 가렵고 긁다가 상처가 생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과도한 목욕으로 인한 피부 건조증과 습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보호막이 약해집니다. 우리 피부는 천연 오일과 유익한 세균으로 이루어진 보호막이 있는데 이것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해 줍니다. 매일 비누로 목욕을 하면 이 보호막이 계속해서 씻겨나가고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며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지어 피부 감염 위험도 커집니다. 저는 박모 씨에게 주 3회 정도만 전신 목욕을 하고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정말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피부에 수분을 가두는 황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박모 씨는 처음에는 이 조언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한 달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피부 가려움이 크게 줄었고 건조함도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욕실 낙상이 노년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83세 최 씨 어르신은 목욕 후 욕조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이후 거동이 매우 힘들어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욕실 낙상은 65세 이상에서 매우 흔하며 안타깝게도 사망률도 높습니다. 욕실은 물기가 있어 미끄럽고 딱딱한 타일과 욕조로 되어 있어 넘어졌을 때 충격이 큽니다. 이러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안전장치가 필수입니다.
첫째, 욕실 바닥과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둘째, 욕조나 샤워 공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앉아서 목욕할 수 있는 욕실 의자를 사용하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목욕 전후에는 천천히 움직이고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 후 이제 목욕할 때 안심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작은 투자로 큰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실은 목욕 후 체온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응급실 당직 중이었을 때 만났던 75세 김모 씨는 따뜻한 목욕 후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은 채 얇은 옷만 입고 창문이 열린 방에 있다가 저체온증으로 실려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목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갔다가 목욕 후에는 급격히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체온 변화는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한 목욕을 위해서는 욕실과 방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목욕 전에 욕실 난방을 켜두고 옷을 벗기 전에 욕실이 충분히 따뜻해진 상태에서 목욕을 시작하세요. 또한 목욕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고 따뜻한 옷을 바로 입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즉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에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침이나 밤에는 체온이 자연히 낮아지기 때문에 목욕하기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모 씨도 퇴원 후 이러한 조언을 따르면서 더 이상 응급실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텐데요. 저도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는 청결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 연구들은 과도한 청결이 오히려 우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 불리는 유익한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세균들은 해로운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비누로 씻으면 이 보호 세균까지 씻겨 내려가서 피부의 자연 방어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참여했던 연구에서도 매일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하는 70대 노인들이 주 23회만 목욕하는 노인들보다 감기나 피부 감염에 더 자주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져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환자들에게는 주 23회만 전신 목욕을 하고 나머지 날에는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필요한 부위만 부분적으로 씻으라고 권합니다. 또한 항균 비누 대신 약산성 보습 비누를 사용하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79세 이영희 할머니는 평생 매일 목욕하던 습관을 바꾸기 어려워했지만 조금씩 횟수를 줄이면서 오히려 겨울철에 자주 걸리던 감기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피부도 덜 가렵고 감기도 덜 걸리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진실은 목욕 습관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생 매일 목욕해 오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큰 저항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안 씻으면 더럽고 불쾌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점진적인 변화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주 23회로 줄이기보다는 먼저 목욕 시간을 줄이고 물 온도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목욕 횟수를 줄여가면 몸도 마음도 적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목욕 습관을 바꾸려 하신다면 강제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요즘은 의사들도 너무 자주 씻지 말라고 해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권유해 보세요. 또는 나이가 들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니 비누 목욕을 줄이는 게 좋대라고 건강 정보를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76세 정모 씨는 평생 매일 샤워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더러워서 못 살겠다며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매일 씻되 비누는 사용하지 말고
물로만 씻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하면서 결국 주 3회 목욕으로 줄일 수 있었고 오히려 피부 건강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목욕 습관을 건강하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깨끗함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안전과 건강입니다. 이제 제가 43년 내과 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하는 55세 이상을 위한 안전한 목욕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 환자들에게 직접 조언하고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첫째, 목욕 빈도를 조절하세요. 55세 이상이라면 주 23회의 전신 목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매일 목욕하는 것은 피부 건강과 면역력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날에는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필요한 부위만 부분적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3840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뜨거운 물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손목 안쪽으로 물 온도를 확인해서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능하면 욕실에 온도계를 비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목욕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오래 목욕할수록 피부의 수분과 보호막이 더 많이 손실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욕실에 타이머를 두고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실제로 타이머를 사용한 후 생각보다 짧게 목욕해도 충분히 깨끗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넷째, 비누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정말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고 얼굴이나 팔다리 등 건조하기 쉬운 부위는 물로만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균 비누보다는 약산성 보습 비누를 선택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지나치게 거품이 많이 나는 비누는 피부 자극이 클 수 있으니 순한 비누를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다섯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시간이 피부 수분을 가두는 황금 시간입니다. 바세린이나 세라마이드 성분이 포함된 두꺼운 크림 타입의 보습제가 효과적입니다. 목욕 전에 미리 보습제를 욕실 근처에 두면 잊지 않고 바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욕실 안전장치를 설치하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욕실 의자는 필수입니다. 특히 8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작은 투자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안전 손잡이 설치 후 이제 혼자 목욕해도 안심이 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일곱째, 목욕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특히 목욕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탈수와 현기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홍모 할아버지는 목욕 후 자주 어지러움을 호소하셨는데 목욕 전후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덟째,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특히 70대 이상이라면 가족이나 보호자가 근처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목욕 전에 가족에게 전화해서 목욕한다고 알리고 목욕 후에도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일정한 시간에 목욕하는 습관을 들여서 가족들이 그 시간에 확인 전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홉째, 겨울철에는 목욕 시간에 특히 신경 쓰세요. 오후 24시 사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에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욕 전에 욕실과 방을 충분히 따뜻하게 데우고 목욕 후에는 바로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욕실에서 나올 때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두고 가능하면 수건으로 몸을 말리면서 욕실에서 바로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욕 습관을 조금씩 변화시키세요. 평생 매일 목욕해 오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큰 저항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 23회로 줄이기보다는 먼저 목욕 시간을 줄이고 비누 사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점진적인 변화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매일 목욕을 안 하면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주요 냄새가 나는 부위인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만 매일 씻어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신 목욕을 하지 않는 날에도 이 부위만 씻으면 냄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매일 목욕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20에서 30대에는 피부의 회복력이 좋아서 문제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5세 이상이 되면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고 혈관 탄력성도 감소하여 목욕의 위험이 커집니다. 지금은 건강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피부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샤워와 욕조 목욕 중 어떤 것이 더 안전한가요? 일반적으로 샤워가 더 안전합니다. 욕조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낙상 위험이 높고 오래 담그는 목욕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샤워도 10분 이내로 짧게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목욕이 근육통이나 관절통에 도움이 된다던데 그래도 줄여야 할까요?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있다면 주 23회 38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목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는 것보다는 격일로 하는 것이 피부와 심장 건강에 더 좋습니다. 또한 목욕 대신 따뜻한 수건으로 아픈 부위를 찜질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건식 샤워나 물티슈 사용은 어떤가요? 전신 목욕을 하지 않는 날에는 물티슈로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을 닦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만 알코올이 많이 함유된 물티슈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보습 성분이 들어간 순한 물티슈를 선택하세요. 목욕탕에 가는 것은 어떤가요? 공중 목욕탕은 사회적 교류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뜨거운 물과 장시간 노출은 위험합니다. 주 12회로 제한하고 사우나나 열탕은 짧게 이용하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목욕 중 현기증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욕 중 현기증이 나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미리 욕실에 의자를 두어 필요할 때 앉을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목욕 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물 온도를 낮추고 목욕 시간을 더 줄여보세요. 치매가 있는 부모님의 목욕은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치매 환자의 목욕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목욕시키고 욕실 환경을 익숙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로 목욕시키기보다는 부드럽게 유도하고 목욕 과정을 단순화하여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이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몇 가지 안타까운 사례와 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응급실 당직을 서던 추운 겨울날 86세 김모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채 실려왔습니다. 혼자 사시던 분이었는데 이웃이 평소와 달리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가 보니 욕실에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발견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CT 검사 결과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가 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분이 매일 저녁 뜨거운 물로 20분 이상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다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뇌혈관이 터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 이후 그분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73세 이모 할머니는 10년 넘게 매일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신에 심한 가려움증과 발진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검사 결과 만성 피부염과 함께 피부 감염까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매일 씻었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될 리 없다며 목욕 습관 변화를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결국 목욕 횟수를 주 3회로 줄이고 보습제를 꾸준히 바르는 생활로 바꾸셨습니다. 3개월 후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이렇게 피부가 좋아질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저는 노년층의 목욕 습관이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건강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청결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자주 씻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목욕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박모 할머니는 선생님, 저는 30년 넘게 매일 목욕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전도 검사를 해보니 부정맥이 있었고 피부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것은 다행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회복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목욕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 건강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목욕 횟수를 격일로 줄이고 물 온도도 낮추셨습니다. 3개월 후 검진에서 부정맥이 줄었고 요즘은 목욕 후 어지러움도 덜하고 피부도 덜 가려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노년층 환자분들 중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목욕 습관을 바꾸고 싶어서 함께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모님의 평생 습관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강제로 바꾸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커질 수 있어요. 대신 요즘 TV에서 노인들은 매일 목욕하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던데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정보를 전달해 보세요. 또는 의사 선생님이 목욕 횟수를 줄이라고 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더 잘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나쁜 경찰 역할을 맡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3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경험한 노년층 목욕의 진실과 안전한 목욕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55세 이상을 위한 이상적인 목욕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또는 본인이 편한 날 주 3회에만 전신 목욕을 합니다. 나머지 날에는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필요한 부위만 부분적으로 씻습니다. 매일 목욕할 때보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겁니다. 목욕 전에는 반드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탈수 상태에서 목욕하면 현기증이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에 목욕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시간대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목욕 전에 욕실을 충분히 따뜻하게 데웁니다. 욕실과 방 온도 차이가 클수록 심장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목욕 후 입을 옷도 미리 준비해 둡니다. 물 온도는 38에서 40도 손목 안쪽으로 확인했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로 유지하고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타이머를 사용하면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정말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고 약산성 보습 비누를 선택합니다. 일반 비누보다 피부 자극이 적고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목욕 후에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릅니다. 바세린이나 세라마이드 성분이 포함된 두꺼운 크림 타입의 보습제가 효과적입니다. 특히 다리와 팔 등 건조하기 쉬운 부위는 꼼꼼히 발라줍니다. 이렇게 목욕 습관을 조금씩 바꾸다 보면 피부 건강이 좋아지고 욕실 사고 위험도 줄어들며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꾸니까 피부도 덜 가렵고 목욕 후 어지러움도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어렵다면 한 가지씩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보세요. 먼저 목욕 시간을 줄이고 다음에는 물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는 비누 사용을 줄이는 식으로요. 몸도 마음도 조금씩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43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타까웠던 것은 예방 가능한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목욕은 일상의 작은 부분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을 듣고 우리 부모님이 딱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습관을 바꿔드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갑자기 바꾸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함께 듣게 해드리거나 요즘 TV에서 노인들은 매일 목욕하면 안 좋다고 하더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는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목욕 시간을 좀 줄여주면 안 될까? 라고 솔직하게 걱정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진심 어린 걱정을 느끼면 생각보다 쉽게 마음을 여실 수 있습니다. 82세의 의사로서 그리고 비슷한 연령대의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온 경험으로 저는 깨끗함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일 깨끗하게 씻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더 큰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